원산지법을 아까 전에 그 389, 뭐 390, 90도 되겠다. 이 80선을 내가지고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5조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 2편입니다. 2편에 138페이지 37분이 원산지 가름 구정입니다. 가름 구정이 있고, 두 번째입니다. 2편에 들어가면요, 36분입니다. 원산지 포시 대상과 37번에 가름 구정입니다. 이렇게 지금 적었고요. 그 다음에 3편입니다. 앞으로 시간 날 때 이걸 공부를 안 하려면은 못 적습니다. 가름 구정을 464페이지 해가지고 답지에 그대로 적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5분 내에 적다 보니까 이게 5분 내에 적은 겁니다. 근거, 5조 2항, 취지, 그리고 3조 가름 세부사항, 이걸 적었습니다. 물론 가름 세부사항에 464페이지 이걸 안 적으면 점수를 안 주겠죠. 그렇지만 요걸 적는 데서 5점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위에 근거나 취지를 적어줘야 5점이 됩니다. 이걸 적을 가지고 한 4점밖에 못 받습니다. 1점은 날라갑니다. 그게 대학 교수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취지나 근거 같은 걸 넣어줘야만이 5점이 퍼펙트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시고, 그 다음 다시 이제 1차책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1차 설명입니다. 1차책. 여기 보면은 147페이지입니다. 5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지? 야, 니 진짜 잘 닦았다. 아까 나 안 닦았던데. 내 다리가 아파서 못 닦는지. 지금 5조를 가지고 1. 호시사항. 맞죠? 2. 가름. 3. 집단 거기서 4. 그리고 포시 기준. 기준은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하고요. 시행령이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입니다. 포시 방법은 농수산물이면은 농林축산물 또 수산물 해수부 장관 공동불응입니다. 맞죠? 공동불응이니까 시행구칙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게 지금 5조입니다. 그 다음에 6조입니다. 이제 여기 있는데, 여기다 보면 또 시행령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시행령은 법이니까. 시행령이 147페이지입니다. 맞죠? 시행령 구칙입니다. 별표가 있는 거예요. 별표에 보면은, 농산물이 있고, 수산물이 있고, 농林축산물 있고, 수산물이 있습니다. 얘는 농林축산물은, 이목 같은 거는 농林축산물 장관이 하는 거고, 수산물은 해수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얘는 농림축산부 장관이 하는 거고, 이 두 사람이 시행구칙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별표까지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별표에 보니까 147페이지에 농산물, 수산물의 가공품입니다. 가공품의 원료입니다. 원료를 98%를 기준으로 잡고 있겠죠. 맞죠? 자, 그 얘기입니다. 비율이. 그러고 나서 98% 배합 비율. 물론 제일 많은 그 배합 비율은 98%입니다. 한 가지가 98% 이상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한 가지가 그렇고요. 두 가지는 뭡니까? 두 가지 합해가지고 98%가 녹아야 된다는 거죠. 원료가 있는 경우에 배합 비율이 98%두 가지 이상이면은 높은 순위 두 가지를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얘는 하나니까 하나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가, 나, 목, 외에 높은 순위 3순위까지도 한답니다. 3순위까지도 적어야 된대. 메딩 코리아라든지 코리아, 그 다음에 김치류 같은 것도 있는데, 고춧가루 제해가지고 2순위입니다. 요걸 정리를 다음에 할 때 한번 다시 해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원료도 포시 기준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가공품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가공품 기준 시행령에 따라서 50% 기준은 또 별도입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원료란 말을 정확하게 적었습니다. 포시 기준에 대해서. 그 다음 넘어보겠습니다. 또 이제 시행령에 보면은, 시행령 몇 조입니까? 3조 1항, 2항이 있고요. 3항, 4항, 5항이 있죠. 5항. 그리고 얘는 8은 뭐야 이거? 8. 그리고 여기서도 포시를 하는데, 이 시행령에 포시를 하는데 포시 기준이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이겠네, 그죠? 맞죠? 포시 기준 대통령이죠.
12개가 있다는 겁니다. 12개 맞죠? 12개. 넙치, 조피, 불락. 조피, 불락, 넙치. 넙치가 강어라 그럽니다, 보통. 조피, 불락이 뭐죠? 넙치, 조피, 불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맹태, 항태, 북어, 건조, 재, 고등어, 깔치, 오징어, 쭈꾸깨, 참조기 12개입니다. 얘도 포시를 해야 된답니다. 이게 포시를 해야 되는데 12개를 포시 안 했습니다. 가태로가 있습니다. 30, 60, 100만원. 그 다음에 또 포시하는데 수족관입니다. 수족관. 수족관은 포시해야 되는데 애도 살아있으면 포시해야 되는데 애 안 하면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1000만원 미만 가태로입니다. 자, 육중을 일단 지우고요. 5조가 지금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별포 시행령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이해갔어요? 이해는 갔지? 그러니까 이 페이지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별포를 보니까 원산지 또 포시 기준이 있습니다. 별포에. 원산지 포시 기준이 있습니다. 자, 시행령이 있고, 시행령에 보면 별포에 또 별도로 구증을 이렇게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산지 포시 기준을 보면 149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해가지고, 국산, 원양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 국산, 나, 원양산. 아까 전 원양산은 우리나라 배가 들어가갖고, 등록하고, 국기를 달면은, 대한민국 국기를 달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 된다 그랬죠. 그겁니다. 그래서 원산지란 지역과 해역 국가죠. 원산지라는 법은 영의에 원산지법이라는 것은 국가, 지역, 해역을 원산지를 한다 그랬습니다. 이 원양은 국산, 그 다음에 단은 혼합입니다. 혼합. 자, 혼합이, 자, 국산과 원양산이 혼합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혼합이니까 원산지가 다른 거예요. 아니면은 국산 오케이, 메이드 인 코리아. 원양산 오케이. 혼합이란 것은 원산지가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 그러니까 미국하고 칠레 사이에 잡았어요. 두 개가 있어요. 그죠?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이때는 333입니다. 333입니다. 332입니다. 숫자를. 그런 식으로 이제 일단 읽어보시고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자, 이 숫자와 이 숫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입. 자, 수입 농수산물입니다. 가공품 어떻게 할래 이겁니다. 그러면 자, 수입이니까 간세법이 적용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간세법보다 3조가 특별법 우선이니까 이 농수산물 원산지 포시 관련 법률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수입할 때는 그 이번에 대무역법을 씁니다. 대무역법에 따라서 통관을 시킵니다. 통관시, 그러니까 통관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저 서해에 간세선이 있습니다. 국경이. 그리고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딱 넘어오자마자 이 선에서 기준입니다. 이 통관시, 이 기준을 잡아가지고 간세청에 수입 신고를 합니다. 그때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되냐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되느냐 이걸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거 구정이 대무역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로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38선으로 가상으로 끄여 있습니다. 38선이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통일이 되면 없어지겠지만 남북관계는 남북 고루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헌법에 따라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기 때문에 이 헌법상은 대한민국이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정치상으로는 남한과 북한이 이제 관리지가 있습니다. 군사상으로.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여기는 수출 수입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반입이라는 쓰고 우리나라에서 북한도 들어갈 때는 반출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올 때는, 북한에서 들어올 때는 반입시, 통관시 대신에 반입시라는 용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번, 농수산물 가공부 수입수단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혼합되어 있죠, 그전자. 혼합일 때 또 어떻게 할 거냐? 높은 비율은 인류에 따라서 하겠지만 높은 비율 2개, 2. 그 다음에 15%, 맞죠? 혼합의 변경된 15%. 그리고 변경대부터 1년간 기준을 지은다. 왜? 외국에서 또는 북한에 들어올 때 법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1년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사용된 원료, 원산지가 모두 국가일 때 일괄적으로 국산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고, 원료의 수급상은 어떻게 자주 변경됐을 때는 공동부록으로 해가지고 일단 이렇게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특정 원료나 혼합비율이 최근 3년 이내 연평균 최근 3매 이상이 변경됩니다. 1년 동안에 또 3개국 이상이 변경됐습니다.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3개국 이상 원산지 변경일 때, 신제품일 때, 다른 동일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정부가 수입사를 사용하는 경우 등으로 할 때도 역시 이 기준에 공동부름으로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이 페이지에는 기출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주 좀 읽어가지고 나도 이제 감을 좀 못 잡고 있는데 좀 자주 읽어가지고 준비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게 5조입니다. 자, 5조가 쉽게 보이는데 쉽지 않죠? 이게 5조입니다. 다. 지금 5조에 대한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130 몇 페이지입니까? 자, 다시 5조 처음에 봐봐요. 5조 1항을 읽어봐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통신 판매를 포함하고 이와 같은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자, 통신 판매도 포함은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137페이지네요. 80선 137페이지. 80선. 그 문제입니다. 원산지 표시 방법 중 통시 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 방법을 설명하고 원산지 위반 시 벌칙을 행정 조치행위는 설명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통신 판매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신 판매 넘겨볼래요. 판매할 때는 이렇게 한글 경우에 바로 옆에 영어로 부과할 수 있고 개별적인 반복을 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 글자 표시가 불가한 경우는 제품의 전자매체로 홍보하는 경우 1회당 말로 원산지를 2분 이상 말로 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걸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36번요. 원산지 표시 대상, 원산지 표시 대상, 면제 대상 가트로 구죠. 위반시인자 구중은 벌칙도 있지만 5조 6조가 벌칙이 있는데 벌칙 들어가기 전에 지금 가트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거 가고. 그 다음 37번 원산지 가름 대상. 이게 지금 5조에 관계되는 겁니다. 뒤에도 문제가 있지만 80점. 5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1페이지입니다. 자, 잠시 또 끄고 6조를 들어갑니다.